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L, 올리브영, 해외,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삼각 성장을 이뤄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진정한 옴니채널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리브영의 성장 속도는 올해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성장률은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뷰티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2.8%와 비교하면 더욱더 두드러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13%, 온라인은 58%, 글로벌 채널 거래량은 107%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 이제 온라인 멤버십 회원은 현재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어플리케이션 월간 활성 이용자는 333만 명으로 달한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주문 시 두세 시간 만에 매장에 있는 제품이 집으로 도착하는 오늘 드림 서비스도 인기를 한몫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퀵커머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말고 이제 중소기업들로 이제 차별화를 좀 두고 있고, 이제 어성초 성분으로 차별화한 이제 아비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11월 누적 월 매출은 2018년도 월 매출 대비 8배나 높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브랜드와 플랫폼이 시너지를 효과를 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티 패드 부분에서 이제 1위를 수상을 했고요. 또 3관왕까지도 휩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세에 이제 기업 공개도 순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앤 뷰티 점유율 85%에 달하는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뷰티 시장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14%로 아직 확대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 주관사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시기나 규모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로 하더라도 내년에 의미 있는 성장세가 나오는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일봉입니다. 자, 10만원대에 있었던 올리브영이 계단식으로 하락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다른 주들이 이때 폭락 시기에 맞춰서 올라온 반면 CJ 이 지주사다 보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왜냐, 호재가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이슈가 없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세가 더딘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지주사들이 모멘텀을 받았을 때, 요런 구간들에서 치고 올랐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주사들이 힘을 받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CJ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벌어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OCI, 세아베티스, 세아베스틸인가요? 베틀스인가요? 네, 요 기업도 있고 세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한 6가지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이 큰 기업들은 SKL 렌터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세아 베스틸이네요. 베틀스가 아니라 베스틸. 그 다음에 효성 TNC. 근데 효성 TNC는 얼마 전에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하나 손보도 있고, 그 다음에 한솔 바이오 파마도 있고, 그리고 CJ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행보세에 취하고 있습니다. SK 렌터카도 배당을 많이 안 주나요? 왜 이렇게 적죠? SK 렌터카 배당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은 크게 없지만 또 나온 얘기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정보 전달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색이 잘 안 되네요. 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재무 보시면 배당이 없네요. 배당이 없네요. 배당이 없으면 인기가 좀 없죠. 아무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시젤도 많이 떨어졌다고 기사는 나와 있고요. 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네, 2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이제 하향세가 시작되면서 네, 뭐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휘청휘청하죠. 뭐 CJ 푸드도 마찬가지고 CJ 시푸드도 마찬가지고 뭐 CJ 제일제장도 뭐 음식 그 식료품주로서 좀 잘 안 가기 시작했었고 그 전에도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많은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CJ가 되게 계열사는 되게 많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많은데 CENM은 이제 책임 떨어졌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딱 기억나는 게 없어요. CJ 자체가 뭔가 딱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일단 시가총액은 이제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는 131위, 액면가 5천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은 17% 정도 있습니다. 네, 또 월봉상으로 보실 때는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제 4차 팬데믹 때 엄청 떨어졌을 때 제외하고는 지금이 거의 저점이라고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거의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별로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물론 향후 최근 이제 3년 동안 보시면 크게 성장한 것도 하락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었고 단기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좀 좋고 PR도 높습니다. EPS도 굉장히 높죠. 이제 주당 배당금이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조금 더 뭐 상향된 금액으로 한 2,000원 넘게 작년과 비슷한 수준 2,000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배당의 매력 또한 있다. 크진 않지만 배당의 매력도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CJ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잘 나와야겠지만은 4분기까지 좀 잘 나와야겠지만은 우선 너무 괴리율도 너무 크고 12만 원대니까 거의 여기거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이 정도? 거의 지금 괴리율 요 정도고 거의 50%? 50%는 차이 나지 않나요? 50%? 50% 정도는 괴리율 돼 보이는데 네, 거의 뭐 50% 정도 되네요. 50% 정도 목표 주가에 비해서 50% 정도 되고 그래서 괴리율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는 주식이고 그나마 주식들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위치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약간 조금 배당을 주는 좀 더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조금 더 저가라고 판단이 되는 주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괴리율 뭐 이런 거 떨어진 거 봤고 최근에 주가들 또 반등한 거 봐서는 CJ가 그나마 제 일봉상으로 많이 안 올라왔다. 그때 이제 폭포수처럼 빠졌던 그 구간을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근데 CJ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복을 하지 못했다. 반 정도밖에 회복 못했으니까 그나마 좀 제일 비전 있고 가능성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신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연결 회사들이 굉장히 모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CJ가 제일제장도 주가가 안 올라갔을 뿐 최근에 뭐 생화학 그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천랩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도 하고 있고 비비고도 잘하고 있고 CJ 대한통운도 내년부터 이제 택배비 또 인상을 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좋아질 예정이고 택배 물량은 점차 줄어들지도 않고 점점점 더 많아질 예정이고 그래서 물류회사를 또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CJ 올리브영 같은 회사들도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거죠. 물류에 대한 이런 그런 문제 없이 확보에 대한 문제 없이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CJ 푸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같이 하고 있고 또 뭐 대체육 시장이라든가 앞으로 열려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과거 영상 CJ 이제 4대 산업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아마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 있을 거니까 한번 그 영상 또 참고해 주시고 과연 CJ가 지금 당장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CJ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